다음 표에서 우리 중학생의 봉사 시간에 우리 평균을 이제 구하려고 한대요. 그때 올바른 그 함수식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순번이다, 날짜다, 성별이다, 구분이다, 접수다, 봉사 시간이다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그때 봉사 시간의 이제 평균값을 구하래요. 우리 봉사 시간은 지금 F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의 우리 전체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예요. 우리 구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D열에 이제 구분이 쭉쭉쭉 써져 있는데 그때 이제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우리 성인도 있고 이렇게 막 데이터가 섞여 있죠. 이 데이터 중에서 우리 중학생의 봉사 시간의 평균을 이제 구해라.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때 우리 동그라미 1, 2, 3, 4번에 보니까 이제 봉사 시간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한 그 함수가 우리 average if도 있고요. daverage 요 함수도 있고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됐죠. 이 함수들의 형식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average if라는 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조건의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verage if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average if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조건을 딱 하나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요. 얘는 지금 if 뒤에 이제 s가 붙었으니까 우리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고 이 범위에서 또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조건 범위랑 조건을 뒤에다가 계속해서 추가시켜서 여러 개 이제 조건을 쓸 수가 있어요. 해서 내가 여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조건 범위 1번과 이제 조건 1 그리고 조건 범위 2번과 조건 2 여기까지만 이제 작성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이제 걸어줬죠. 그러면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이 범위의 값을 가지고 이제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내가 평균 구할 그 범위로 지정한 그 데이터의 평균 값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구해 준다고요. 해서 우리 이제 average if와 average if s의 차이는 조건을 이제 하나만 쓸 수 있냐 아니면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쓸 수 있냐 그 차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김새를 잘 보게 되면 우리 여기서는 우리 조건 범위와 조건을 이제 앞에다가 지정을 해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조건 범위와 우리 조건을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작성을 해준다고요. 그때 평균 구할 범위를 우리 average if에서는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지만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에서는 이렇게 맨 앞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왜요? 조건이 이제 여러 개니까 이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의 어떤 범위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지 그거를 이제 맨 앞에다가 쓰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써야 된다고요. 해서 요 average if와 average if s 요 형식이요. 이 형식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요. 그 범위를 이제 앞에다가 쓰냐 뒤에다 쓰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사용된 게 우리 daverage라는 그 함수도 이제 사용이 됐죠. 우리 daverage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이 열번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의 average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조건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이 열번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지금 average if라는 요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됐죠. 그러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중학생인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 봉사 시간의 평균값을 구할 거라고요. 그러면 조건이 이제 중학생이다. 요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를 찾아라?
우리 이제 중학생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지금 여기서는 F2번부터 F11번 그 영역의 범위를 지정했죠. 우리 F열에는 지금 우리 봉사 시간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아예 이제 형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죠. 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범위에서 중학생을 찾아라. 중학생을 찾아서 이 봉사 시간의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구할 범위로 봉사 시간을 이제 잡아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평균 구할 범위로 우리 뒤에 2번부터 뒤에 11번 우리 구분이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범위를 지정을 해줬다고요. 해서 이 식을 이제 올바르게 내가 고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뒤에 2번이요. 뒤에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뒤에 11번 그 영역에서 뒤에 2번 셀이요. 뒤에 2번 셀에는 지금처럼 중학생이라는 요 세 글자가 들어있죠.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 이제 뒤에 2번 셀 중학생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찾아서 우리 봉사 시간에 우리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봉사 시간이 들어있는 그 범위가 우리 F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F11번까지라고요. 이렇게 이제 써줘야 우리 올바른 그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은 수식이 이제 완전히 이제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 1번은 이제 잘못된 거고요. 우리 2번이요. 2번 보니까 이제 D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자, 어차피 똑같이 동그라미 4번에도 D 에버리지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개씩 같이 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열 번호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맨 뒤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런 이제 D가 붙는 이런 이제 함수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때는 반드시 열 이름표와 함께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D 에버리지 그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범위로 지금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F11번까지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동그라미 2번하고 4번을 봤을 때 지금 A의 2번부터 F11번, A 2번부터 F11번 그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줬죠. 그러면 A의 2번부터 F11번이다. 그러면 요 순번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이라고요. 그때 이 열 이름표는 아예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만 봐도 이제 잘못된 거죠. 해서 얘를 이제 올바르게 고치려면 A의 2번부터 우리가 범위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A의 1번 셀부터 우리가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11번 그 영역에서 우리는 뭘 구할 거예요? 우리는 봉사 시간의 평균 값을 구해줄 거죠. 해서 우리 열 번호요. 우리가 전체 데이터 범위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1번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범위 지정한 곳을 기준으로 첫 번째 열에는 이제 순번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날짜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우리 성별이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구분이 다섯 번째 열에 접수가 그리고 여섯 번째 열에 이제 봉사 시간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 번호로 6을 이제 써줘야 돼요. 6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 봉사 시간이다 요 제목이 들어있는 F1번 셀이요. F1번 셀을 우리가 열 번호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열 번호를 쓸 때는 지금처럼 셀의 주소를 내가 써도 되고 몇 번째 열에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봉사 시간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때 조건은 구분이 이제 중학생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조건으로 구분이 이제 중학생이다라고 해서 요 범위, 요 두 개 셀을 우리가 범위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범위가 우리 이제 뒤에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뒤에 2번 셀이죠. 해서 뒤에 11번이 아니라 뒤에 2번 셀이요. 뒤에 2번 셀 이렇게 이제 써줘야 올바른 그 수식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동그라미 2번하고 4번도 완전히 이제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지금 우리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맨 앞에다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먼저 지정한다 그랬어요. 해서 우리는 봉사 시간에 이제 평균 값을 구할 거라 우리가 봉사 시간이 들어있는 이 범위요. 요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셀 주소가 우리 F2번부터 시작해서 F11번 요 영역이 맞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들의 우리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이요. 그때 조건은 우리 중학생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뒤에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뒤에 11번까지요. 이 영역에서 뭘 구해라? 우리 중학생이요. 중학생이 지금 뒤에 2번 셀에 들어있죠. 해서 이 전체 영역에서 우리 뒤에 2번 셀에 들어있는 그 중학생이요. 그 중학생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찾아서 우리 봉사 시간에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3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줘야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값을 이제 구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우리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함수들 있죠. 우리 average if다, average if s다, d-average다. 요런 함수들 생김새 조금만 더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봤던 함수가 지금 좀 이렇게요. d-average가 있고 우리 average if가 있고 average if s가 있었죠. 그때 d-average라는 이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 d-average 요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dsum이다, dcount다, dcountA다, dmax다, dmin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이 싹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죠. 그때 지금 이 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범위하고 우리 조건 지정할 때요. 우리 다른 함수랑 다르게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하고 조건을 이제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이제 열 이름표와 함께 우리가 이제 범위로 싹 다 이제 지정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필드명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때 우리가 열 번호를 쓸 때는 내가 범위 잡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지 그걸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열 번호는 우리가 이제 숫자로 아까처럼 이제 6열의 그 데이터를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호 숫자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셀 주소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아요. 요 함수명만 이제 바뀌는 거니까 이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average if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는 그냥 if만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딱 하나만 지정해 줄 수 있죠. 해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 요 average if를 공부하실 때 얘랑 이제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sum if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는 우리가 앞에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합계를 구해주는 거죠. 해서 우리 이제 average if랑 우리 sumif 요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해 보면 앞에다가 이제 조건범위 조건범위 조건 요거 이제 쓰는 거 똑같다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average 그리고 얘는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나 우리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요. 그 범위를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랑 또 생김새가 또 비슷한 그 아이가 우리 countIf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처럼 얘네들과 똑같이 앞에다가 조건범위 조건범위 조건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count라는 그 함수는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count 개수를 세워주세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계산할 그 범위 그런 거를 이제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sum이다, average다 이런 이제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범위의 평균을 구할지 어떤 범위의 합계를 구할지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따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함수는 공부할 때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요.
이 함수는 if 뒤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다고요.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만약에 뒤에 조건이 또 있으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계속해서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딱 두 개의 조건만 썼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겁니다. 얘랑 이제 생김새가 비슷한 그 아이가 우리 sumif s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도 얘랑 지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다 똑같죠? 그리고 얘는 지금 sum이라는 그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맨 앞에다가 합계를 구하고자 할 그 범위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에버리지가 붙었으니까 평균 구할 그 범위를 잡잖아요. 여기는 이제 sum이니까 합계 구할 그 범위요. 해서 얘랑 생김새가 똑같죠. 그리고 얘랑 또 비슷한 그 아이가 우리 countIF s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도 우리가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얘네들만 봤을 때 전부 다 똑같잖아요. 해서 지금 이 조건과 이 조건이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만 썼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 average if s나 sumif 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고 합을 구해줘야 돼요. 해서 어떤 범위에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해달라라고 해서 맨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계산할 그 범위요. 그 범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해서 요 세 개의 함수가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때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 함수와 이 두 가지 함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고자 할 그 범위요. 계산할 그 값의 이제 범위가 우리 그냥 if에서는 맨 뒤에 들어가지만 우리 이제 if s요. if s라는 요 함수에서는 맨 앞에 이렇게 이제 계산할 그 범위요. 평균을 구하거나 합계를 구할 그 범위가 맨 앞에 온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